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제롬 파월의 힘입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가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 자막에 글자가 나오질 않는데 현재 지금 그 키워드는 제롬 파월의 힘입니다. 아마도 그 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자막이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나 먼 나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에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 미국의 이 통화 정책 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환의 핵심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기는 하되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자체를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게 이제 변화의 핵심 내용이죠. 그동안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상승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 한계치를 초월하면 금리를 올린다든가 통화량을 줄이는 이게 전통적인 통화관리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은 제롬 파월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통화정책을 수정하면서 평균 물가 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당장에는 연준의 목표치를 좀 초과하더라도 연 평균 또는 분기 평균이 목표치의 아래에 있다면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풀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예. 사실 이것은 중앙은행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정책 방향입니다. 그만큼 연준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적인 정책, 금리 인하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네, 박사님 그래서일지 지금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상승폭이 좀 더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올해 손실을 모두 만회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제롬 파월의 이 통화정책 방향 전환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우 지수가 연초 주가 지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고 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S&P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때도 다우 지수는 코로나 이전 지수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나스닥과 S&P 지수에는 이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에 반해서 다우 지수는 기술주보다는 전통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 제롬 파월의 한마디 그러니까 통화정책 전환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다우 지수도 결국 코로나 이전 상황의 주가 지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변화는 국제 금값입니다. 네. 국제 금값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한때 오르다가 좀 안정세,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급격한 상승세, 지난 주말에 2.19%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는 쪽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투자할 것은 가장 수익성이 높고 가장 안전한 것은 금이다. 금, 은 이런 쪽에 지금 그 가격 가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국 연준의 통화관리 정책 패턴 변화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좀 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온다. 그런 면에서 이 환경의 국제 경제 환경에 또 다른 변화가 아닐까. 제롬 파월이 추진하고 있는 평균 물가 관리 통화 정책 이 대목도 예의주시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롬 파월의 힘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